안녕하세요. 베트남 집누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엔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들이 느껴지는데요. 아시아도 지금 대부분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졌고, 베트남 역시도 관광도 지금 다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거주 목적으로 또는 유학, 주재원 이런 분들께서 많이들 지금 입국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회사도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베트남에 이제 입국을 해서 집을 구할 때 내가 어떤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호구당하지 않을까, 어떤 부동산과 계약을 해야 조금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등등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베트남에서 집을 구할 때 이것만 아시면 호구당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 중요한 포인트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호치민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치민에서 어떤 지역을 내가 선정을 해야 거주하기가 좋을지. 호치민이 크게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1군, 2군, 그 다음에 7군 이 위주로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역들이 학군과 상권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보니 처음에 베트남에 입국을 하셨을 때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을 선정하실 때는 우선 내가 이미 정해져 있는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과 얼마나 가까운지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베트남이 이제 더운 나라이다 보니 5분, 10분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아예 가까운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예산도 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호치민은 전세 개념이 없다 보니 월세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월세로 거주를 하시게 되는데 이 월세도 매달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디파짓이라고 해서 보증금의 개념이 월세 2달치거든요. 그런 예산도 같이 계산을 하셔서 내가 매달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지 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역 선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발품 팔아서 이제 집 보러 다니셔야겠죠. 이제 집을 보실 때는 여기 로컬 부동산 또는 한국 부동산 이렇게 연락하셔서 집을 보실 수 있는 이제 뷰잉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미리 사진이나 정보를 받아 보시고 내가 어떤 집을 좀 보면 좋을지를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취향이라든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들을 좀 미리 추려서 집을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집을 이제 보러 가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집 안에 딱 들어가셔서 우선은 동층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호치민이 이제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한국처럼 남향 집을 선호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북동향을 가장 선호하시거든요. 너무 덥지도 않고 해도 적당히 들어오는 북동향 방향 쪽인지 가능하면 그쪽 방향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노옵션이냐 풀옵션이냐, 즉 가구를 포함해서 계약을 할 것이냐 또는 가구가 없이 계약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미리 선정하시고 집을 보시면 좋습니다. 노옵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트비가 좀 저렴하지만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가구들을 내가 단기로 1년, 2년 내에만 거주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가구 처분도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집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는 자,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가까운 1층에 마트나 편의점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이 아무래도 이동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 편의시설 최대한 갖춰져 있는 곳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갔을 때 주변에 소음이 많은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여기 늦게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음식점, 가라오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집 내부의 디테일한 컨디션이 될 텐데요. 배수라든지 또는 에어컨 상태, 가전에 고장이 있는지 등등을 집을 어느 정도 결정하신 상태에서는 같이 부동산과 함께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주 결정까지 하시고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 거주 신고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 거주 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 향후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신고를 하셔야 하는
하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입주하시고 뭐 15일에서 한 달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거주 등록 시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만약에 내가 비자를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럴 때에는 온라인 신청 외에 별도의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의 그 거주 등록 확인증이라는 도장과 사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고 계셔서 베트남에서 집을 구할 때 이 부분만은 알자.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집을 구하실 때 로컬 부동산이 더 저렴하다, 한국 부동산 비싸다, 뭐 이런 편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200군데 넘는 이제 현지 부동산과 협업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고요. 또 심지어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 매매를 한 그런 임대인들의 경우에 잘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도 입주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서 로컬 부동산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된다, 또는 그 다음에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한국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들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